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토마토 정석투자 김종수 전문가입니다. 9월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8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지수가 좀 갇혀져 있는 흐름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과한 유동성에 의해서 랠리가 나왔었던 배터리에 좀 가격 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반도체 주식들도 중심주와 이제 소부장 사이에 좀 차별이 상당히 좀 많이 있었던 구간이었잖아요. 그리고 테마주도 열심히 좀 돌았던 것 같고, 우크라이나 관련된 테마에 초전도체 관련된 테마, 그죠? 그 다음에 비만 치료제 관련된 테마들까지 짧고 굵게 많이 있었던 구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제약하고 그 다음에 중국 소비주, 뭐 금융주들 이런 주식들도 뭐 전체적으로 한 번씩은 다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형성이 됐었다가 결국은 2563에서 다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는 거죠. 지수가. 진짜 익숙한 숫자 아니에요, 여러분? 코스피 2570 진짜 익숙한 숫자 아니냐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꼬리의 기준으로 제시를 해드렸고, 그죠? 꼬리의 기준으로 제시해드렸었고, 우리나라가 08년도 50조 정도 벌면 적정밸류 제시할 수 있는 자리. 그죠? 그 두 가지 숫자가 더 남았죠. 요거 4월 달부터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리고 있는 지수 기준입니다. 중심주 전략 제시하면서 지수 전략 같이 제시해드리고 있잖아요. 그죠? 또 꼬리 됐잖아요. 이게 한 번이나 두 번은 그러다 치지만 지금 벌써 한 10번 이상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아래쪽으로는 2350, 위쪽으로는 2730. 그죠? 아래로 빠지면 누가 무너져요? 배터리나 반도체 중심주가 무너진다. 5종목. 가격 기억하시죠? 삼성전자 7만원, 6만 5천원 요 사이에 산다. SK하이닉스 11만원 깨지면 산다. 10만 5천원 사이. 포스코 홀딩스 50만원 초반, 52만원 정도 됐죠? 그 다음에 포스코 퓨치엠 39만원, 40만원 초반. 그 다음에 LG 엔솔루션 54만원 밑으로 2번에 3번 정도. 그죠? 걔네들이 무너지면 2350. 맞죠? 그 주식들이 이격을 좁히고 장대 양봉을 뽑으면 2730. 그죠? 쉽게 안 바뀌죠. 그리고 이 유동성 관련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전략을 지금까지 제시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간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었습니까? 후발주들이나 주변주들, 뭐 테마주들 안 했잖아요. 결국 보면 현금 관리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에 7월 말이나 8월 달 초에 배터리 슈팅 나왔을 때 원금 회수한 사람들, 소부장 매도하고서 현금 만든 사람들이 요번에 또 중심주들 가격 나왔을 때 매수한 사람들, 다른 거 안 하고 이 사람들이 또 승리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30~40% 지금 물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 방송 보고 전략 하신 분들은 현금 관리하고 중심주만 했을 거 아닙니까? 또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계좌 수익률도 많이 올라왔을 거고. 이게 시작일 수 있어요. 이 수익률 점핑하는 게. 이걸 제가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그죠? 하나 그림을 그릴 건데 좀 못 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식 투자가예요. 주식 투자가인데, 이 사람은 주식 투자를 할 때 이 자본주의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투자가예요. 그리고 대다수의 이 개인 투자가들은 수익을 쫓아요. 맞추려고 해요. 목표치를 결정을 하고. 분할 매수 이런 거 없어요. 왠지 느낌으로 하고. 이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이 이 사람은 있고, 이 사람은 자본주의의 개념이 없어요.
무슨 소리냐? 난 자본주의 왜 몰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자본주의. 질문 던지겠습니다. 정말 자본주의에 대한 이 개념을 뿌리 깊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그 뿌리 깊게 안 거를 실제로 투영해서 거래하는지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게 스스로 체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주식 투자 전략 어떻게 막 전혀 혼란스럽지 않아요. 굉장히 명백하다니까요. 여러분, 자본과 이 이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자본주의와 뭐 돈. 자본주의와 돈의 차이가 뭡니까? 자본주의와 부의 차이가 뭡니까? 다 똑같은 말이다.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꽃이 주식시장이잖아요. 이거의 정점이 미국이고, 그러니까 미국 패권 기업하고 핵심 비즈니스로 연결된 기업으로 제가 월요일날 배워야 산다 강의를 했었던 거고, 거기서 종목을 추천했던 거 아닙니까? 어디서 출발해서? 미국. 자본주의 정점. 그럼 자본주의 부가 뭐냐 이거예요. 차이가 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겁니다. 자본주의와 부는 건물이나 땅, 부유하다, 이런 걸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자본주의는 돈을 포함해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모든 게 자본주의에서 이 자본의 뜻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재생산이 돼야 돼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자본주의의 이 정점의 이 개념 자체가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재생산, 재투자를 안 하면 그건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어요. 칸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개념이 없이 감각만 있으면 맹목적으로 되는 거야. 이 주식은 무조건 갈 거야. 무조건 하락할 거야. 그러다가 안 가면. 여러분들이 배터리에 몰빵했는데 반도체만 가면 어떡할 거야? 난 반도체에 몰빵했는데 그때부터 배터리만 가면 어떡할 거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 이쪽으로 다 몰빵했는데 다른 주식으로 순환매 나면 그때 어떡할 거예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죠. 왜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이 시장을 움직이는 건 일반 개인들이 아니라 투자 주체가 움직이는 건데, 돈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근데 이 돈이라는 녀석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재생산, 재투자가 돼야 된다고. 돈을 버는 기업은 바로 뭐가 돼야 돼요? 재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뿌리 자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야. 배터리는 공장 증설을 못해? 그런 기업을 투자해야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 건데. 그러니까 양극재 업체가 전해질이나 동목업체보다 훨씬 더 높은 밸류를 유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개념이 있으면. 그리고 그 중에서 증설 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본이 안 마련되는 업체들은 느리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SKC나 롯데 에너지전자가 최대한 늦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2355일 때 해라. 포스코홀딩스 강물 1등, LG 에너지솔루션 투자 지원 받으면서 증설되는 이런 기업들만 싸게 살 생각해라. 근데 배터리 자금을 봐라 이거야. 늘어나고 있어요? 정체됐잖아요. 그러니까 에르메스만 하라고, 여러분. 반도체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들 종목들 붙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감산을 안 했어. 반도체 감산을 안 했어. 삼성전자가 반도체 감산을 안 했어. 3월 말에서 4월 달 삼성전자의 감산 발표가 있었죠. 작년도는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테크가 감산했었고, 삼성전자 감산을 안 했으면 이 시세가 여러분 배터리만 가지고 만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삶을 통째로 바꾸는데 배터리에 영향 많이 끼친 게 맞지. 근데 반도체의 사이즈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배터리의 고성장은 이루어지지만 삼성전자라는 이 지배권을 넘어설 수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는 아무도 없다고. 그 얘기는 뭐예요? 지수가 상승이 나오려면 허락을 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한테? 반도체한테. 근데 삼성전자가 감산을 했어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겠죠? 왜?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75%를 공급하고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 메모리 반도체 다 들어가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공급하는 게 나오면서 급등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전에는 SK하이닉스였고. 삼성전자가 여러분 6% 급등해요. 그러면
반도체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TV 본다니까요, 여러분. 반도체 절대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도 입장 바꿔요. 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게 뭐예요? 힘 아닙니까? 유동성의 힘 아닙니까? 감산을 안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반도체가 여러분 이익 증가를 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가 대투자를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재생산을 할 수 있겠냐고요. 가치의 재생산을 이어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3월 말부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사두기만 하면 계속 계좌에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격이 과열하면 심하면 좀 챙기는 거고 유동성이 좀 줄어들면 좀 기다렸다가 분할 매수하는 거고 반도체와 배터리가 정체되면 수남매 나오니까 바이오 1등 가져가는 거고 낙폭주들 가운데서 돌아가면서 반등이 나왔을 때 돈이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를 원하느냐 이거예요. 반도체를 원하느냐, 배터리를 원하느냐, 자동차를 원하느냐, 바이오를 원하느냐, 다 원하느냐. 만약에 다 원해. 낙폭주건 가릴 것 없이 다 원해. 뭐가 증가했어? 전체 거래대금 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14조, 15조로 늘어나는 시장이어야만 차별화 없이 너도 나도 해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다 이거예요. 그게 유동성 2번 전략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장을 보세요. 기껏 10조야. 기껏 8조고. 근데 이 중에서 삼성전자가 2조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흐름들이 만들어져요? 전체 거래대금은 플랫하게 정체가 유지되고 있어요. 근데 반도체 쪽으로 자금이 쏠리네. 어떤 현상이 만들어지겠습니까? 신규 자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얘를 사기 위해서 얘네들을 팔잖아. 반도체가 상승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팔아야 된다고 여러분. 전체 사이즈가 안 늘어나니까. 반도체만 이런 흐름 나올까요? 아니 배터리도 이런 흐름 또 나올 거예요. 배터리 쪽에서도 또 다시 이격을 축소하는 흐름들이 나올 거예요. 그때 반도체는 어떻게 될까요? 또 빠집니다. 뭐가 늘지 않으면? 전체 거래대금이 늘지 않으면. 전체 거래대금이 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도체하고 배터리가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는 여러분 뉴스 중요하죠. 중요하지. 그 다음에 각종 경제지표 중요하지. 그죠? 기술적 분석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 근데 얘네들보다 10만 배는 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돈의 크기가. 돈의 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돈은 어떤 돈이어야 돼요? 자본주의 근간이 포함되어 있어야 돼요. 자본주의 근간. 이 자본은 뭐라고 했어요? 부의 가장 큰 차이는 재생산, 재투자. 즉 반도체 감산하지 않으면 반도체는 투자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감산했죠. 그러니까 반드시 투자해야 되는 거고. 배터리는 뭐가 필요해야 돼요? 재생산, 재투자. 공장 증설을 안 하는 배터리를 여러분들 비싸게 살 필요가 있습니까? 재생산이 안 될 텐데. 돈의 크기가 늘든지 아니면 확 빠지는 걸 기다리든지. 여기서 더 나아가 보세요. 돈이라는 녀석은 뭘 좋아할까? 이익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급등시키는 거야.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 그룹이나 이런 주식들이 올해 1월달, 4월달 주가가 올라가면서 이익이 됐잖아요. 그죠? 돈을 쫓아요. 배터리 쪽으로 자금이 쏠렸었다고. 끝도 없이 갑니까? 안 가죠. 그러니까 정체가 되고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8월달 초부터 2660에서 2480까지 배터리가 시장을 뺀 거죠. 그리고 나서 포스코홀딩스가 올라오고 LG엔솔루션이 올라오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따라오고 그 다음부터 나머지 배터리 쪽으로 자금이 안 들어갑니다. 그거 누가 가져가고 있어요? 반도체나 낙폭주 쪽으로 순환매가 나오고 있다고. 근데 전체 거래대금은 불과 9조, 8조에 불과해. 아, 시장 판 키울 생각이 없구나. 시손해. 근데 오늘 삼성전자에 자금이 붙었어. 긴장해야죠. if 만약에 다음 주에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연속으로 붙어서 가는 흐름이 나오면 작년도 9월 따라서 11월 달 같은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겠지. 지수는 올라가는데 반도체만 죽으러 가는 시장인 거야. 작년도 9월 달하고 11월 달에 어떤 시장이었어요? 배터리, LG 에너지솔루션,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인해서 걔네들만 죽어나가는 시장이었죠. 그 기간 동안 반도체는 하이닉스 안 갔어요. 삼성전자 지수 수익률 나왔고 셀트리온 안 갔어요, 여러분. 삼성바이오로직스만 갔었지. 현대차 왕따 시켰다니까. 동종 섹터인데도 여러분 왕따 시키는 주식이 나와요. 왜? 배터리 다 가야 하니까. 근데 배터리에서도 양극재만 갔어. 진짜 여러분 웃기게도. 이게 돈이란 거로. 이익이 안 되면 돈은 어때요, 여러분? 뺍니다. 왜? 돈은 이익을 쫓기도 하지만 돈을 만들기도 하거든. 돈에 대한 개념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이 모이면 돈이 된다 싶으면 사람들이 막 몰리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시면서 종속 투자 전략이 계속 맞아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된다 싶으면 점점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지. 그러면서 시청률도 높아질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거는 돈으로 치면 유동성이 크게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 방송을 유료로 했다고 칩시다. 이 방송을 볼 때마다 한 5,000원씩 내야 되는 거야. 뚝 떨어진다니까. 비용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그러다가 이걸 다시 무료로 해. 그럼 다시 조회수 늘어나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가격에 반응한다는 얘기야, 사람들은. 사회 교환 비용이라는 게 있다고. 내가 돈을 지불한 것보다 상대방이 더 높은 가치를 제시를 하면 사람들은 따라 붙어요. 근데 높은 가치를 제시하지 않으면 돈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익을 만듭니다. 그래서 주가를 일부러 폭락을 시킨다고. 그래서 주식이라는 게 사이클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뭘 이용해요, 그때? 신용이라는 거 이용하지. 이런 금융. 그죠? 뭐에 의해서 형성되죠? 신용에 의해서. 신용 시스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형주들하고 중소형주들하고 이 밸류가 같은 급에 형성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개념이 없는 거야. 근데 이 개념이 있으면 확고하게 갈 수 있다. 확고하게 가고 이거 돌아가면서 수익 난다. 손절 없이. 난 잡주 안 할 거고 개별주 안 할 거고 테마주 안 할 거니까. 중심주만 가지고 또는 중심주에 연계된 그런 기업들만 가지고 잘 사고 팔 거야. 박스권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돌아가면서 수익 납니다. 다른 사람들 30% 40% 계속 물렸을 때 돌아가면서 한쪽이 터져요. 그래서 수량이 늘어나지. 지금 그런 구간이에요. 여러분들 이걸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시청자분들이 돈을 벌어야지 이 토마토도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거기서 이제 하나의 역할인 거고.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2,560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뭘 봐야 될까요? 삼성전자 잘 보세요. 5종목 이야기해 줄 거예요, 여러분. 중심주부터. 다음 주 보는데 삼성전자 지금 거래대금 2조나 붙었어요. 거의 올해 들어서 거의 최고치 거래대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왜 올라갔느냐? 엔비디아의 HBM3 요 공급하는 것 때문에. 뭐가 남았어요, 앞으로? 위탁이 남았죠? 요 위탁까지 나오면 모멘텀이 더 증가할 수 있죠. 그죠? 자, 이건 뭐예요? 돈을 끌어올 수 있는 도구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 이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시장을 판단하는 분들한테 뭐가 중요해요? 돈!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개념도 있고 감각도 있어야 여러분 칸트가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자본주의가 좋아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은 반응을 했어요. 그러면 밸류를 알아야 되겠네. 이 밸류 65,000원과 70,000원 기준으로 매수 기준을 그동안 제시를 해드렸는데 삼성전자 제일 중요한 거 메모리 반도체이기도 해요. 이게 이번에 HBM3가 공급하다는 기사였어요. DDR5 가격 돌아섰죠? 3.14달러에서 3.3달러 돌아섰지 않습니까? DDR5 16기가 기준으로.
그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할 텐데, 이거 말고 제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파운드리. 엔비디아 거 이거 생산해야지. 그죠? 그래서 파운드리는 TSMC만 생각하면 안 되고, 뭘 생각해야 돼? 삼성전자. 그럼 파운드리 밸류 인정해줘야 되겠죠? 누가? 돈이. 이해되죠? 파운드리 돈 못 벌었을 때 밸류 얼마? 7만 원 밑으로. 이해되죠? 그러면은 6만 5천에서 7만 원 밑으로 매수 의견을 드렸는데 다시 7만 원을 빠졌어. 팔 거예요? 사야지. 또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뭘 보세요? 거래대금을 보세요. 2조야. 만약에 1조 이상 자금이 2조 사에서 계속 붙어, 꽉 잡고 가세요. 아시겠죠? 꽉 잡고 가세요. 그리고 그때 뭐랑 같이 봐요? 여러분, 하이닉스는 이번에 빠진 게 없잖아요. 12만 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SK 하이닉스 추천드렸을 때 가격이 88,000원입니다. 그죠? 세대 교체. 치킨 게임데이 밸류로 여러분 추천드린 가격이죠. 이걸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끝이냐? 전 끝이 아니라고 봐요. 왜? 엔비디아 때문에. AI 반도체가 저는 테마라고 보지 않아요. 산업으로 보지. 만약에 11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매수해야 됩니다. 만약에 안 오고 12만 원에서 막 왔다 갔다 한다. 이거는 새로운 밸류를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메모리 반도체로 SK 하이닉스가 최대 밸류를 받았던 자리를 밸류로 한 사람은 12만 원이에요. 근데 12만 원을 돌파하는데 자금이 많이 붙는다. 그거 뭐예요? 역대급 밸류를 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반도체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함부로 팔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그때 반도체 쪽에서 그동안 여러분들한테 소부장 지켜보자, 2355면 사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보라고. 매수대금이 연속적으로 붙으면 소부장 다시 사야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하나 머티리얼즈를 추천을 했었는데 많이 올랐어요. 그죠? 12%.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해드릴 수 있는 게 솔브레인입니다. 23만 원 기준으로 보면 되는데 요까지 힘들 것 같아요. 만약에 24만 원 밑으로 떨어진다. 여기서 등락이 나온다. 그럼 솔브레인 다시 사도 됩니다. 파운드리 쪽 관련된 시가소재는 솔브레인이 담당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진테크가 신고가를 갔어요. 전고점 돌파를 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누가 있죠? 테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익 아이패스. 이제 이들 종목에 대해서 매도 의견 못 드립니다. 감마 의견 못 드립니다.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매수가 붙으면서 연속적인 자금이 뜬다? 그럼 얘들도 사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한 종목은 더 추가해야 되겠죠? 삼성전기. 13만 9,200원. 16만 3천원 매도 의견 드렸는데 14만 밑으로는 매수 의견 드립니다. 세 번에 나눠서 분할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 머티리얼즈. 얘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분. 이 한 종목 가지고는 안 되고 누구도 같이 붙어야 돼요. 동진 세미캠도 같이 붙어야 됩니다. 이번에 반도체 장비, 소재 다 관심 종목을 넣어주시고 뭘 봐요? 반도체 쪽에 자금 쏠림이 나온지를 보세요. 자, 그 다음 폭락이 나왔던 배터리, 포스코 홀딩스 56만 원. 지난번에는 52만 원 초반에서 매수 의견 드렸는데 다시 그 근처에 온다. 전 매수 의견입니다. 광물 1등은 들고 있어야 된다. 56만 원. 그죠? 그 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지난번에 54만 원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렸는데 혹시라도 전저점이 깨진다. 저는 더 사자 의견입니다. 얼마까지 열어놓고 48만 원. 그러면 54만 원에 한 48만 원 하게 되면 대충 한 51만 원 정도 평균 만들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리고 나서 62선 돌파할 때를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이렇게 보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포스코 홀딩스 이들 주식이 이격을 좁히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머지 배터리는 관망하세요. 이격을 좁히기 시작하면 포스코 퓨처엠 이격부터 먼저 사세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나서 나머지로 확산돼야 됩니다. 요 흐름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 자동차도 같이 봐야 됩니다. 현대차 18만 원 초반 기준으로 왔다 갔다 하는 흐름들이 나왔는데 요 자리는 방어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18만 한 6천 원 요 밑으로는 꼬리를 달아야 된다. 떨어지더라도. 그러면 반도체하고 배터리하고 자동차만 도와주더라도 이번 시장이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이 가격대에서 반응한다는 얘기는 밸류를 인정해준다는 얘기니까. 근데 만약에 현대자동차도 반응을 안 해주고 배터리 중심주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자금이 연속적으로 붙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2350이라는 이 숫자를 계속 기억하면서 현금을 다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2350, 2570, 2730에 갔을 때 배터리와 반도체 중심주를 가장 우선적으로 공략을 하고, 그리고 얘네들을 뭘 보면서? 유동성을 보면서 대응하자. 이걸 잘 실천해서 좋은 결과 만드시기 바랍니다. 한 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수자였습니다.